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 분계선 도로를 폭파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방산주의 부각은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방산 전시회 이슈부터 그리고 우주 발사체 개발까지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보입니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차단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15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발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군의 피해는 아직 없다고 밝혀져 있는데요.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대응 사격을 또 실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폭파는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남북 연결선 차단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는데, 북한이 지난 9일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방어 구조물을 구축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이미 동해선과 경의선이 차단 조치를 받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폭파 사건이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지게 되겠는데요. 이로 인해서 방산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면서 방산업체들의 주가도 좀 변화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또 지속될 때는 한국 정부의 군사 방어 대응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정세는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도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요, 이달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K방산주 폭풍 매수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중동 전쟁이 또 메인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남북 군사적 긴장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의 요동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요, 2026년까지 6,600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해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만큼 전쟁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는 계획으로도 보여지는데, 최근 3년 평균 연간 840억 원에 대한 설비 투자 금액과 비교할 때 또 상당히 이례적인 규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증했던 포탄 수요에 대한 대비책 아니면 대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 덕분에 주가에서도 보시면서 방산 부분과 비방산 부분, 최근에 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재상장을 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주가가 상승세를 또 계속 보여주고 있죠. 분할 전 시가총액을 지금 또 넘어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소식인데요. 하나에어로가 또 미국 시장에 또 한 번 진출할 기회를 또 열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 방산 전시회인 AUSA 2024의 K9 자주포와 자동화 성능 개량 버전인 K9A2를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K9A2 자주포 공개가 가지는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K9 자주포의 자동화 성능이 개선된 버전이라서 이거를 이번에 처음 미국 방산 시장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탄약이랑 장량 이렇게 100% 자동으로 장전하고 분당 최대 9발까지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요, 요즘 인원도 5명에서 3명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복합 소재를 사용이 돼서 진동까지 크게 줄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미 육군이 기존의 자주포 체계를 또 도입을 검토 중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후보 장비로 지금 꼽히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미 육군과 협력을 통해서 K9 자주포의 호환성을 또 증명한 바가 있었죠. 따라서 이번 전시회의 핵심 K9A2 자주포랑 차륜형 자주포 모델이 미국 방산 시장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기게 됐고, 그리고 미 육군의 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 같은 것들을 잘 적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또 한 번의 경쟁력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가지는 경쟁력,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이 여러 엮여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안보 협력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이유, 미국과 한국은 또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북한 군사적 도발이 있었죠. 거기다가 중국 군사적 팽창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책으로도 방산 분야에서는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한국 방산업체 쪽에서는 또 좋은 게 미국 정부가 방산 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한국 기업이 미국 방산 시장에 또 진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전략적 동맹국. 미국은 방산 제품을 자국의 전략적 동맹국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한국이 이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사실 이게 알짜라면 알짜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의 측면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비밀 병기가 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주도 우주 시장이 또 어떻게 보면 넓혀질 것 같은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한국의 민간 우주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누리호가 내년 하반기에 4차 발사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3번의 추가 발사를 통해서 기술 확보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2032년에는 달 착륙선 발사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치적 요인으로 있어서 일단 국가의 위상이 상당히 격상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일단 우주기술 자체는 국가의 기술력과 위상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기술력을 또 알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이나 투자 정책적 이런 지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 당연히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발사 빈도를 또 증가시키고 경제적 이익까지 창출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업들한테는 수익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건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기술 개발도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도 잘 받고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장 성장성에 맞물려서 긍정적인 요소가 또 잘 버무려진다면 이 글로벌 시장에서 또 하나의 경쟁력을 낳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